뉴욕주 정부가 성인 인구 70%의 최소 1회 이상 접종 기록을 계기로 남아있는 대부분의 제한 조치들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해외 백신 접종자 대상 한국 방문 시 2주 격리 면제 발표 이후 한국 방문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방문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재외공간 측에서는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없어 대응하는 데 큰 혼란을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요양원이 15개월 만에 실내 활동과 방문자 면회를 재개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 구도가 초반과는 달리 흑인과 여성 후보들의 3파전으로 재편되는 양상입니다. 오늘 오전 뉴밀레니엄 뱅크가 인수합병 7주년을 맞아 언론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15개월 만에 각종 코로나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뉴욕주는 최소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성인의 비율이 70%에 도달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을 기준으로 뉴욕주 성인이 최소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비율이 70%에 도달했다며 그동안 적용된 실내 시설의 수용 인원과 실내외 모임 인원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등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소매, 식품 서비스, 사무실, 체육관, 놀이공원, 이발소 및 미용실에 대한 청소와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건강검진 등에 대한 추적이 해제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은 코로나19의 희생지였지만 현재는 감염률이 미 전역에서 가장 낮은 만큼 최악에서 1위로 갔다고 밝히고 그동안은 우리가 겪은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고 우리를 변화시킨 순간이었다며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주지사는 우리는 예상보다 일찍 목표에 달성했다며 이 같은 성과는 팬데믹 기간 동안 주 전역의 뉴요커들이 헌신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에서 필수 근로자를 기리기 위한 불꽃놀이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전염병의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뉴욕 시민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권고사항에 따라 마스크 착용 규정은 유지되며 경기장과 공연장 등 대형 시설과 대중교통, 병원, 요양원, 노숙자 보호시설, 교도소 등에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규정은 계속 유지됩니다. 특히 CDC 권고에 따라 백신을 접종받지 않는 이들은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한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한 이후 조영사관 측에서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담당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혼잡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입국 후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조영사관 측에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지만 담당자들이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몰라 커다란 혼잡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등 해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탁상 행정식 자가격리 면제 계획만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14일 한국 정부의 해외 백신 접종자 입국 후 2주 자가격리 면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뉴욕 LA 조영사관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한국 정부가 직계 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자가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제외 공간에 격리 면제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예방접종 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뉴욕 등 제외 공간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민원인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 조영사관 민원 안내 전화는 평소보다 대기 시간이 더 길었고 아예 연결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미주 조영사관 관계자들은 자가격리 면제가 본격화되면 영수관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각 제외 공간이 관할하는 제외 국민은 10만 명 이상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대부분 한국 방문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리면 이를 감당할 업무 인력이 없어 업무 마비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가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제외 공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 발표는 제외 국민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방문 예약은 폭증하고 서류 적재로 일자리는 늦어지고 교통편이 좋지 않은 민원인은 큰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영사관 관계자들은 자가격리 면제를 허가하려면 신청자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서약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한 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뉴욕 조영사관 관계자는 본국의 자가격리 면제 시행 지침이 도착하는 대로 곧 구체적 절차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요양원이 15개월 만에 실내 활동과 방문자 면회를 재개했습니다. 또 뉴욕시 시니어 센터도 일제히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시의 약 250개의 요양원들은 이번 주부터 그동안 제한됐던 실내 활동을 재개했고 방문자들과의 면회도 가능해졌습니다. 단 실내 활동 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는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뉴욕시의 7일 평균 감염률은 0.59%까지 낮아지고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백신 접종 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인 데 따라 요양원의 제한 조치도 완화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 노인국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에 70여 시니어 센터들이 오픈했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플러싱 경로회관도 문을 열고 실내 점심 식사 서비스와 대면 수업 프로그램 등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CNN은 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를 인용해 뉴욕주는 성인 70%가 백신 1회 이상 접종 목표에 도달한 주에 새로 합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목표에 도달한 주는 이제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하와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버몬트, 워싱턴, DC 등 14개 주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달 초 뉴욕 주민의 70%가 백신을 최소한 1회 맞으면 남아있는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대부분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상 최초 아이색의 뉴욕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앤드루 양의 지지율이 4위로 밀려나면서 뉴욕시장 선거 구도가 흑인과 여성 후보들의 3파전으로 재편되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포스트는 WNBC 방송과 폴리티코가 민주당원 876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보로장이 24%의 지지율로 선두 자리를 지켰다고 보도했습니다. 2위는 뉴욕시 보건 책임자였던 캐서린 가르시아, 3위는 인권 변호사인 마야 와일리로 나타났습니다. 흑인 후보 애덤스가 굳건히 지킨 선두 자리를 여성 후보인 가르시아와 와일리 후보가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전국적인 지명도를 바탕으로 선거 전 초반 부동의 선두 자리를 지켰던 대만계 이민자 2세인 앤드루 양 후보는 지지율 13%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에릭 애덤스 보로장에게 역전당한 뒤 순위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애덤스 후보의 부상은 뉴욕시에서 영향력이 큰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 덕분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흑인 유권자들의 43%가 애덤스 후보를 지지했고 11%는 흑인 여성인 와일리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3선 제한 규정에 막혀 불출마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비공개적으로 애덤스 후보의 당선을 위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뉴욕시 감사원장 후보들 중에서는 코리 존슨 뉴욕시의회 의장과 브래드 랜더시 의원이 각각 지지율 23%로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순위 선택 투표제 특성상 2순위, 3순위까지 고려했을 때 코리 존슨 후보가 더 많은 지지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 언론인 출신인 미셸 카루소 카브레라 후보가 지지율 10%를 획득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외 다른 후보들은 모두 한 자릿수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나머지 29%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아시안계로는 유일하게 민주당 예비 후보로 출마한 레시마 파텔 후보는 자사를 통해 이번 선거 유세 과정에서 한인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밝히고 한인 사회에 많은 홍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하며 한인 유권자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혀왔습니다. An area where we have a large Asian American community, especially Korean American community. There are lots of small businesses around here, and I am running for office to represent our Asian American communities and really help our small businesses, and looking to make sure that we have a voice in our city government and make sure that we have access to city resources, because we make up 15% of the city's population as Asian American, but we only get about 2% of the funding. Make sure that we have language access, so we have material available, whether it's at the voting booth or for other types of resources, whether it's the vaccine or anything that the city is interacting with our communities, that we have it in our Asian languages. 레시마 파텔 후보는 MIT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시 감사원과 10여 년간 관련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캠페인 측은 지난 12일 퀸즈 노던블러버드 193가의 오피스를 오픈했으며 당선이 된다면 아시안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오전 뉴밀레니엄 뱅크는 인수합병 7주년을 맞아 언론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호홍식 행장은 은행 성장과 함께 해준 한인 고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뉴저지 포틀리의 뉴 밀레니엄 뱅크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간담회에서 허홍식 행장은 뉴 밀레니엄 뱅크의 성장에는 직원들과 이사진의 노력에 앞서 믿고 신뢰를 주신 한인 고객들의 도움이 많이 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지난 1999년 뉴저지주 뉴 브런스윅에서 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설립돼 경영난을 겪던 지난 2014년 6월 한인 투자자들에 인수돼 한인은행으로 새롭게 출발해 올해 인수합병 7주년을 맞았습니다. 2013년에 이제 이 은행이 괜찮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수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사분으로 계시는 그 8분이 그 당시에 한 1,500만 불 모았습니다. 1,500만 불 모으고, 물론은 이제 한 100분 정도 또 우리 한인 투자가들이 뭐 적어도 한 5만 불에서 한 50만 불 이 정도까지 이제 또 개인적으로 투자하시고. 당시 2014년 280만 불의 적자를 기록해 초창기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다음 해 2015년 이후 꾸준한 흑자를 기록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인수 7주년을 맞는 올해 자산 5억 2천만 불, 대출 3억 8천만 불, 예금고 4억 6천만 불을 달성해 중견은행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뉴저지는 포틀리 본점을 포함해 4개의 지점, 뉴욕은 3개의 지점을 갖춰 총 7개의 지점이 있으며 조지아주 애틀랜타에도 올해 안에 지점을 열 계획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지난 2016년 이후 SBA 금상 수상을 시작으로 연속 4년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PPP 론을 통해 은행은 수익을 내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그 작년하고 금년에 제일 좀 제가 좀 흐뭇하고 그런 것이 그 PPP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여기 이제 큰 식당들이 미국계 은행에서 안 해줘가지고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 잘 해줘가 우리 도움이 많이 됐어. 그 사람들이 다 옮겼단 말이에요, 구자를. 윈윈 한 거죠. 우리 고객들도 PPP 받아가지고 참 그때 듣고 그다음에 은행도 나름대로 또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도움되고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허 행장은 현재 고객의 70% 이상이 한인 고객이라고 전하며 은행이 그분들로 인해 성장한 만큼 앞으로 어려운 한인들을 돕기 위한 기부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동포들 그 비즈니스가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하여간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는 댈러스와 시애틀에도 대출 사무소 등을 개설해 한인 동포들에게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뉴욕 주정부가 내부 컴퓨터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복권 당첨자의 당첨금 지불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재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하며 모든 기록은 그대로 누적돼 저장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최 측은 지난 토요일이나 토요일 이전에 $600 미만의 복권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 소매점에서 지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면 당첨 티켓을 소지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문제없이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주최 측은 이어 뉴욕주 복권은 연간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보건부는 타임스퀘어 팝업 백신 사이트에서 약 900명의 뉴욕 시민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투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문제의 접종 서비스 측인 ATC 관계자들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사과드리고 완전한 효과를 장담할 수 없을 뿐 어떠한 위험도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제약사 화이자 측과 상의한 뒤 해당 접종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또 다른 투약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도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투여받았을 경우 안전상의 위험이 없다고 덧붙이며 곧바로 접종 서비스의 주체를 교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뉴욕주 성인 인구의 70%가 적어도 1회 이상의 백신을 투여받았다는 대기록에 달성했을 시점에 보도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회원국에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백신 여권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디지털 인증서입니다. 유럽연합은 백신 접종자에 더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했거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백신 여권을 발급할 방침입니다.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은 서로 발급한 백신 여권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에 주민 간 이동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다수 회원국은 백신 여권 소지자에게 격리와 의무 검사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혜택은 결국 각국 정부의 결정 사항인 만큼 회원국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사태로부터 회복되면서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다는 통계 지표도 나왔습니다. 미 상무부는 5월 소매 판매가 1.3% 줄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마이너스 0.8%포인트보다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발표됐던 4월 소매 판매는 0.9% 증가한 것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동차, 휘발유, 음식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지난달 0.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 감소는 여행과 각종 엔터테인먼트 활동이 재개되면서 미국인들이 상품보다는 직접 체험하는 서비스 쪽으로 소비 대상을 옮기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분석했습니다. 이날 함께 발표된 5월 생산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6% 급등해 미 노동부가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0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